이번 동영상에서는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화음하고 불협화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구성하는 기본 주파수 성분들이 서로 간단한 정수배의 배음 관계를 갖는 경우를 협화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기본 주파수 성분들하고 이 기본 주파수 성분에 대한 배음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주파수의 배음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1에서 4차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올린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한 가지의 기본 주파수 성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많은 기본 주파수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올린에서 발생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 주파수가 많다 보니까 각각의 기본 주파수 성분들에 해당되는 배음 성분들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주파수 성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중에서 이들 기본 주파수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기본 주파수 성분들이 서로 간단한 정수배의 배음 관계를 갖는 것이죠. 즉 이쪽에서 얘기하는 배음 성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본 주파수 성분들 사이에 또 다른 배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기본 주파수 성분들이 간단한 정수배의 배음 관계를 갖는 소리를 협화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기본 주파수 성분들이 서로 배음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와 같이 어느 주파수 성분은 2개 이상의 기본 주파수에 대해 배음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본 주파수가 100Hz하고 400Hz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800Hz라고 하는 것은 100Hz에도 배음이 되고 400Hz에도 동시에 배음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두 번째는 불협화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협화음의 반대말로서 소리를 구성하는 기본 주파수들이 배음 관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복잡한 정수배, 이러한 간단한 차수의 정수배가 아니고 복잡한 정수배 또는 정수배가 아닌 관계를 가지고 주파수 성분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 그 소리를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개 이상의 기본 주파수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시에 배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주파수 성분들의 숫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복잡한 정수배의 배음 관계하고 정수배가 아닌 그러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주파수가 서로 유사한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파수가 유사한 성분들 사이에서 저음의 경우에는 그 주파수 차이가 20Hz 이하인 경우, 그리고 고음의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주파수 차이가 4%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맥누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리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맥누리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음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맥누리 현상은 맥누리 현상에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협화음이 청감적으로 항상 불쾌감만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재즈와 같은 대중음악에서는 불협화음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고 협화음하고 불협화음이 적절히 혼합됨으로써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또는 이완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역할도 불협화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협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과 정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